자, 오늘부터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문법을 올려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은 형용사라는 문법입니다. 이 형용사라는 문법은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이야기하는 형용사와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형용사가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형용사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조금 불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아름다워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것을 영어로는 It's beautiful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beautiful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전체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형용사랑 영어에서 보는 형용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형용사와 동사를 조금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beautiful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아름다운을 형용사라고 문법적으로 부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우리나라 말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있었던 이 형용사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형용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형용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용사 개념이 우리말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많이 헷갈리게 되냐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건 동사가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는 동사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형용사의 개념이 영어에는 이 정도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영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형용사들이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형용사라고 하는 문법으로 통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기가 참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과 대단히 다른데 심지어 여러 개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형용사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다양한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로 형용사가 하는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수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말에는 데코레이션이란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장식하는 거 아니야? 명사라고 하는 것을 명사가 있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사가 그런 데코레이션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부사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명사의 수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전 세계에 남자들이 몇 명일까? 남성들이 몇 명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략 전 세계에 40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제가 형용사를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tall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rich이고요. 세 번째 형용사는 handsome. 그래서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남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밑에 있는 이런 형용사들이 붙게 되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tall이라고 하면 그냥 기준을 정해볼까요? 한 185 넘는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부럽네요. 그 다음에 rich라고 했을 때 자산이 순자산이 100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 rich라고 해볼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자들이라고 하는 man이라는 명사에 tall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 남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붙이는 이유는 뭘 하고 싶은 것이냐면 범위를 감소시키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리치, 100억이 넘는 사람, 40억 명의 남자들 중에서 자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안 될 거예요.
handsome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시다 보면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들이 하나가 붙을 때마다 원래 40억이었던 남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되죠. 여기다 조금 더 더해서 tall, rich, handsome을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형용사를 한 3개 정도밖에 붙이지 않은 것이 되었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3개 들어오면서 원래 40억 명이었던 남성들의 인원이 대략 100명 정도로 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100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주면 붙여줄수록 명사가 숫자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명사의 범위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구나. 형용사는 명사의 범위를 줄여주는 말이구나.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명사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서 쓰는 말이에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상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책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상의 모습이 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형용사로 교실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학교 교실 안에 있는 책상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상은 비슷해지겠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붙여주면 즉 다시 말해서 범위를 줄여주면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형용사의 모습이 훨씬 더 정확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대체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의 어디에서 수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꽤 간단한 규칙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규칙인데요. 이것이 모든 형용사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의 규칙은 모든 형용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까 되게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다양한 형용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다양한 형용사들이 이 수식의 규칙을 모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를 쓸 때 각각을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순서대로만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다른 문법을 배울 때도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빼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얘기야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명사를 가운데 두고 형용사는 수식을 합니다. 왜? 명사가 주인공이잖아. 명사의 범위를 줄여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명사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명사 주위에서 우리가 수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 man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이 kind but boring을 보겠습니다. 되게 친절한 사람이네요. 안타까워. 대머리야. boring. 왜 이렇게 재미없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각각이 지금 몇 단어로 쓰였는지 보세요. 각각 한 단어씩 적혀 있죠. 이게 형용사이고 boring은 분사인데 상관없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혼자 있다면 그래서 혼자 있는 이런 형용사의 경우에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의 범주를 줄여주고 싶은데 형용사가 혼자서 놀고 있다면 그러면 이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용사를 볼까요? Funny in its own way. 나름대로는 재밌는 사람이야. Meet promptly. 빨리 만나야 할 사람이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형용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분사 등등등등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모두 단어의 개수를 보시면 혼자 있지 않죠. 다른 단어들과 함께 쓰여서 단어가 2개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놀지 못하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 여럿이 있는 형용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이런 형용사의 경우에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배울 때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배우거든요. 그냥 명사를 꾸몄다는 얘기예요.
또 투부정사가 명사 뒤로 갑니다. 이런 규칙을 또 따로 배웁니다. 그냥 형용사인데 투부정사는 시작이 두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수식의 규칙, 모든 형용사의 수식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형용사는 앞에서 꾸미고 여럿이 있는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하게 된다. 이것이 수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범위를 줄여주고 명사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말들인데 어디서 수식을 할 거야? 혼자 있을 때는 앞에서, 여럿이 있을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어떤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모양을 배우는 문법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보어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박스의 경우에는 주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 이런 보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자세하게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어가 무엇인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어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설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이거를 쟤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건지 뭔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같은 거예요.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I랑 같은 성질인 것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보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같다라고 하는 영어에서 같다라는 말은 비동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프리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넣었을 때 서로의 관계가 말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밑에 문장 볼까요? They seem happy. 행복하게 보여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they are happy.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한 게 맞거든요. 세 번째 문장. 그는 키가 큽니다. 근데 키가 커졌어요. 최근에. 어쨌든 그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키가 커졌어요. 지금 키가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는 키가 큰 게 맞기 때문에 서로 보어 관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넣었을 때 서로 말이 되는 관계가 되면 이것을 보어라고 하죠. 아, 해피. 누가 해피해? 데이가 해피해요? 응, 그러면 보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어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어랑 영어에서 말하는 보어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인 용어에서 뭔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의 보어는 그렇게까지 힘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장을 읽어보면 이 아이디어가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He is rich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죠. 그는 부유해요. 그치? 아이디어가 부유하게 해줬다면서. 그러니까 그는 부유해요. 말이 됩니다. 전기는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삶은 편안해요. 말이 됩니다. 이 피자는 나를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나는 배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서로 말이 되는 관계가 되면 이것끼리 보어구나. 보어야 보어. 보어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어는 즉 다시 말해서 원래 문법적으로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특징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랑 그냥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am a doctor. 나는 의사잖아. 나랑 의사는 같은 거죠. 내가 의사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 doctor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영어에서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비동사로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비동사를 넣어서 말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보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해하시고 나면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장을 몇 개만 보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보어라는 개념도 제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용사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Bear eating bread. 빵 먹는 곰돌이 이런 뜻입니다. eating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빵 먹고 있는에 해당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에선 이것을 형용사로 보죠. 이런 형용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형용사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냐면 분사도 있습니다. 또 투부정사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사도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전치사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형용사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를 명확하게 아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형용사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형용사라고 하는 범주에 넣지 않고 각각을 다른 문법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과 형용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개념을 형용사 안에다 집어넣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문법들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단 다음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형용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어로 사용되는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로 형용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형용사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수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형용사는 이런 곳에 쓰는구나와 관련돼서 형용사를 아주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쓰고 어떤 역할로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형용사의 내용을 다 아는 것만으로도 형용사 전체 100의 문법이 있다면 적어도 40, 50의 문법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절반 정도를 오늘 이 화면 하나로 끝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법의 내용들을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법으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